네, 콘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핸드헬드 샷 이 부분도 콘티에서부터 존재했었던 건지 예를 들자면 시작 장면에 음, 예, 핸드헬드도 있고 몇몇 장면에서 인상적인 핸드헬드가 있었어요. 이것이 콘티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약간 변형하신 건지 또 아, 쓰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쓰셨을지도 좀 묻고 싶었습니다. 저기, 그니까, 일단은 핸들드 장면이 좀 있는데요. 처음 오프닝 핸들드는 원래 콘티에는 그렇게 안 돼, 그냥 픽스샷이었는데, 감독님이 오히려 그렇게 제의를 하신 거고,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. 근데 그거는 지금도 생각이 반반이에요. 지금 그 핸들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 오프닝에 이렇게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띵동띵동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또 반대로 그걸 픽스샷으로 이렇게 딱 덤덤하게 찍어도 이게 꽤 매력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. 사실 유효합니다. 그거 못 보셨잖아요.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떠한 기묘한 분위기가 또 나왔을 거예요. 사실 그건 선택의 문제죠. 그 부분은 근데 감독님의 또 그렇게 감독님이 선택하신 부분이 저 또한 이 영화에 해가 됐다거나 마이너스가 됐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요. 예. 아 이렇게 좀 변주를 주고 좀 긴장감을 갖고 시작하고 싶으셨다라는 거는 충분히 납득을 하지요. 그리고 저기 지숙이랑 싸울 때 또 핸들도 한 번 있어요.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지숙이를 붙잡으면 지숙이가 몰라 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장면이 있죠. 그 부분은 장소가 거기가 원래 아니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. 싸우는 데가. 근데 이제 거기로 이제 장소를 다 합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동선은 이제 정해졌고, 예, 동선 정해졌고, 근데 우리는 무빙을 그 배우가 그럼 막 계단 올라가고 하는데 그걸 어디 컷을 원컷으로 찍기가 픽스샷으로 찍기가 좀 어렵잖아요 구조가. 그럼 이렇게 우리는 무빙 장비는 없고 그러면 이제 들고 쫓아가야죠. 아이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둘이 진짜 막 삐지고 막 싸우고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쫓아간 거고 외려 그게 저기 그 순간에 잠깐 폭발하는 그러니까 은희가 폭발하는 감정일 때 두 번 쓰인 것 같아요 핸델드가 그때랑 그 다음에 이제 은희가 이제 나 안 나빠 나 뭐 그때 이제 썼는데 그거는 둘 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콘티에 핸델드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은 핸델드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거를 뭐 감독님하고 뭐 심도 있게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핸델드로 찍자라고 딱 했던 장면들인 것 같아요. 네. 첫 번째 그 핸드헬드라고 얘기해서 이거 핸드헬드일까라는 살짝의 의심을 했던 게 저도 촬영하는 사람인데 핸드헬드 같은데 짐볼이나 스테디킹은 아닌데 망원에 이렇게 안 흔들릴 수가 있지? 저는 좀 놀랬거든요. 어디 무슨 장면을? 인트로 할 때 따라갔을 때 저는 핸드헬드인데 음, 심도도 였고 이거 망원 느낌의 핸드헬드인데 적어도 50mm 이상의 핸드헬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. 그래서 야 이게 핸드헬드라면 참 핸드헬드 음. 잘한다 라는 생각을 아까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 네.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네. 해는 지고 왜 픽스로 그냥 저는 찍었으면 좋겠다 진짜로. 아니면 그것도 찍고 핸들대도 찍자 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럼 감독님 의견대로 핸들대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의욕이 없었나 봐요. 그래서 대충 찍으니까 흔들림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간 것 같아요. 후반에 도움이 의욕이 있었구나. 있었으면 더 막 이렇게 오히려 막 들어가고 나가고 했을 텐데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을까. 평상심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 은희야 넌 뛰어가라. 나는 뒤에서 그냥 쫓아갈게. 이런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그때가 좀 시간에 해가 쫓겼었어요. 그뭐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찍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었나 봅니다. 아니 근데 겸손하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진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망원감의 느낌에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렇게 안정적이긴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뭐 느낌이나 감정뿐만이 아니라 좀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 강국형 감독님의 핸드헬드를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예, 좀 아, 존경스러운 마음이 좀 들어서 감사합니다.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. 네. 예, 다음 질문 한번 받아. 네. 말씀. 네.
그러니까 이거 편집을 잘 해주신 거죠. 편집을 굉장히 잘 해주신 거고, 뭐 다양한 컷을 찍었어요. 트램펄린을 빌려서 뭐 이렇게 뭐 클로즈업도 찍었고, 아까 관조적으로 찍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 클로즈업도 찍고 했거든요. 처음에 지금 그 선생님 욕할 때, 네, 선생님 욕, 담임 선생님 욕하는 장면 처음에 나올 때도,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이렇게 딱 그 한 컷으로 쓰신 거죠. 그리고 그 후반부에 이제 또 이제 그 고속 촬영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는 사실은 콘티에는 슬로우 모션은 아니었어요. 그리고 그 컷이 메인 컷도 아니었어요. 그 컷이 있긴 했지만 뭐 그리고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찍은 게 있었는데, 제가 그걸 찍는데 이러니까 마치 공치사가 되는데, 그냥 이건 고속 촬영을 하자, 이 샷은. 그리고 나중에 정속으로 쓰셔도 상관없다.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도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고속 촬영을 하면 이게 싱크가 안 맞아도, 대사 싱크가 안 맞아도 뭔가 이렇게 이 어떤 지금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? 뭐 감정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좀 이미지하고도 그렇고 좀 이렇게 뭔지 모르게 이건 좀 약간 좀 직감인 거죠. 어떤 촬영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된 직감인데, 이거는 좀 슬로우 모션을 찍는 게 좋겠다 라고 의견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찍었는데, 그거를 이렇게 길게 써주셨더라고요. 네, 이건 편집으로 이렇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. 고속 촬영을 그 외에도 몇 군데를 했어요. 뭐 그 첫 뽀뽀 키스를 하고 나서 걸어 나가는 장면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고속 촬영했으면 좋겠다. 왜냐면은 그 미묘한 표정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그 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객분들은 그 어린 아이와 아이들 두 명에게 그 표정을 찾으시려고 할 거예요. 그렇게 뽀뽀를 하고 막 그런 바로 직후에 걔네 둘이 걸어가는 장면이니까.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하면 마치 그런 부분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고속 촬영했고, 예, 또 뭐 하나를 더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. 다시 엔딩에서도 한번 했죠. 네. 네. 이쪽에 계신 여성분 계속 손 드셨는데 제가 사실 이 작품을 일단은 조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, 이게 보시면은 되게 조명을 별로 그래서 안 했나 보다. 조명 팀도 없고 그 여건이 안 좋으니까. 하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못 해놔서 그런데 한 장면 한 장면을 사실 굉장히 공들여서 조명을 했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막 다른 상업 영화처럼 큰 조명기를 갖다 쓰고 막 발전차가 오고 이런 경우는 우리 영화를 찍으면서 밤에 야외 촬영 3회차만 그렇게 실제 조명팀이 와서 도와줬고, 나머지 이제 아파트 장면이라든가 뭐 모든 장면들은 거의 다 한문학원이라든가 뭐 어디든 간에 다 저희가 다 라이팅을 했는데, 심지어 그 병원 장면들 있잖아요. 뭐 새서울병원이라든가 뭐 큰 병원이라든가 다 밤에 찍은 거예요. 다 밤에 낮조명 치고 찍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막 키라이트로 밝은 라이트를 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앰비언스를 주는 게 진짜 어려워요. 자연스러운 그 앰비언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노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. 바깥 노출에다가 맞추면은 실내가 다 어두우니까 창은 걸려 있는데, 그러니까 창에 어느 정도 창은 날라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조리개를 열 수는 있지만, 노출을 열 수는 있지만 다 날리지 않으려면은 분명히 실내에도 조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마치 조명을 안 한 것처럼 자연광처럼 보이게 조명을 하려면 사실은 좀 말씀대로 이렇게 그런데 좀 현명하게 조명을 하려면 약간 인물이 밝으면 당연히 그 뒤에 백을 어둡게 만든다거나, 인물이 어두우면 뒤에 백을 밝힌다거나, 이러한 고절을 이제 그 화면 안에서 만들어내죠. 우리 뭐 되게 전통적인 단어로 치면 그걸 체크판, 점박이 조명이라고 하는데요. 체크판처럼 여기가 까마면 여기는 하얘야 되고, 까마면 하얘야 되고, 이렇게 그게 그렇게 접한 데가 다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다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명의 방식인데, 그걸 이제 2차원 앵글로 이제 2차원의 저희가 앵글을 이제 화면을 잡았을 때 그 내에서도 그런 규칙이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. 3차원에 이제 3차원, 2차원 담을 때도. 그래서 사실 이 벌새를 하게 된 가장 큰 저에게 동기부여는
시나리오도 엄청 훌륭하고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도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저한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앞서 상업 영화 두 편을 찍고 나서 과연 제가 라이팅을 제가 원하는 만큼 컨트롤한 게 맞나? 왜냐면 우리나라 상업 영화에는 촬영 감독이 있고 앵글을 잡는 촬영 감독이 있고 조명을 치는 조명 감독이 존재해요. 근데 사실 이게 미묘한 문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도로 이렇게 라이팅이 될 거라는 당연히 생각으로 앵글을 잡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잃어가던 상황이었는데 이 영화는 픽스샷으로 샷이 적으니 김보라 감독님한테 제안을 한 거죠. 그러니까 픽스샷이고 샷도 적고 예산도 적으니 우리 어디서 너무 또 미안하게 조명팀 돈도 제대로 못 주고 이렇게 부탁하느니 제가 직접 조명기만 빌려와서 제가 조명을 하겠다. 하루에 찍는 샷 수가 적으니까. 네, 그래서 저도 좀 제 스스로 좀 아까 수련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트레이닝을 좀 하고 싶었어요. 원 없이 사실은 좀 조명했고 네, 그런 부분은 되게 즐거웠습니다. 네.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. 예, 저희가 1시간을 예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 극장 측에서 저희가 질문에 대한 그거가 길어진다면 시간을 좀 넘겨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. 예, 지금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분 더 계세요? 네. 이거 제가 촬영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인데요. 저는 사실 아까 독립 영화를 찍을 때 다큐멘터리도 두 편 촬영을 했어요.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. 그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면은 그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저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인 걸 알 때가 있어요. 이제 이미 정도 들었고 몇 주 몇 달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. 저 친구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꾸 다큐 연출자는 그 친구 얼굴을 좀 찍으라는 거예요, 가서. 너무 화가 나는 거죠. 이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.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만적이고 폭력성으로 보이는 거예요. 약간 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약간의 진짜 좀 포르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직업적으로 훈련이 안 된 촬영 감독인지도 모르겠어요. 저도 그때는 또 어리기도 했고 감독님 저는 못 가겠어요. 그냥 감독님이 찍으세요.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해버리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들 좀 감정의 파고가 굳이 우리가 저 친구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 장면들의 경우 그게 또 이미지적으로 또 그 상황에서 그 씬에서 적절하다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게 물론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분이라면 얼굴을 보여줬을 때 더 큰 관객들한테 울림을 주실 수도 있겠죠. 근데 더 웃긴 말씀을 드리자면은 막상 얼굴을 찍어보잖아요. 아까 뒷모습보다 힘들이 없어요.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그거보다 더한 어떤 감정의 느낌이었는데 막상 그 배우 얼굴을 나중에 찍으려고 딱 보면은 제가 아까 뒷모습 찍었을 때 기대했던 거 막 못 미칠 때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좀 오히려 감정에 어떤 관객들이 좀 더 그 인물의 입장에 빠져서 더 상상력에 우리가 원작 소설이 영화화돼도 그런 게 있잖아요. 원작 소설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인물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것들은 되게 격렬했는데 영화로 보니까 좀 그게 못 미칠 어떤 실제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더 못 미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는 거죠. 그걸 그냥 여러분들께 앞뒤 상황이 이렇고 그 사람이 그 뒷모습이니까 배우의 뒷모습이니까 앞에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겠죠.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뒷모습을 보시면 무슨 감정이실지 아시겠죠.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상에 맡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. 예. 네,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?